오늘 확통의 마지막 단원 통계적 추정입니다. 확통이라는 전체 책에서 이 단원이 갖고 있는 위상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자면, 그러니까 확통, 이게 통계학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산 수학과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로 이렇게 딱 양등분해서 이산 확률 분포는 이렇게 표현되는 x1, p1, x2, p2, xn, pn 이렇게 요 위에 있는 별량들의 칸막이를 칠 수 있을 때 그 칸막이들에 해당하는 확률을 이렇게 적어 놓고 얘네들의 통계학적 상태를 다루는 거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했어요. 그에 반면 칸막이를 못 쳐서, 별량의 칸막이를 못 쳐서 이걸 x축 실수축에다 갖다 놓고 여기다가 y는 fx 확률 밀도 함수를 놓은 다음에 이렇게 넓이로 내가 특정 구간의 넓이를 재서 이 녀석을 확률로 여기는 것을 연속 확률 분포라 했고, 요 녀석의 부분집합으로 아주 특별한 아이가 있는데 그걸 이항분포라고 했어요. 이항분포. B, N, P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얘가 맞는데 이항분포만은 특별 취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쟤만의 특별한 이론이 있다 라고 했고요. 그럼 여기도 이제 요 녀석이 맞는데 그 특별한 녀석을 정규 분포라 했고, n, m, 시그마 제곱, 이제 엑기스에 해당하는 거지. 필수적인 요소가 얘는 시행의 수와 개별 시행의 확률이고 얘는 평균과 분산을 들고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내용. 사실은 지난 시간까지 요만큼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요 특별한 아이를 어떻게 다룰 건지, 요 특별한 아이를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한 얘기로 기본적인 이론은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났고, 지금부터 할 내용은 뭐냐, 말하자면 이 정규분포를 지금 이제 배웠지 않냐, 요 이론을 배웠지 않냐. 그럼 얘를 이용해서 이 정규분포라는 게 워낙 특별한 녀석이다 보니 요거에 활용을 해보자 라는 내용의 스토리예요. 정규분포의 활용 측면. 그게 이제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원입니다. 여기를 이제 하면서 마치 어떤 단원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수 1에 그 시작하자마자 함수 3개 배웠잖아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렇게. 걔네들 구조 보면 똑같이 생겼어. 지수란 무엇인가, 로그란 무엇인가, 삼각비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그래프, 로그함수의 그래프, 삼각함수의 그래프. 지수함수의 그래프, 로그함수의 그래프, 삼각함수의 그래프.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 삼각방정식, 지수부등식, 로그부등식, 삼각부등식. 이 평행구도로 똑같거든요. 근데 요 삼각함수만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삼각형애의 활용, 이런 단원이 있어요. 실생활 대입이지. 그러니까 실제 섬과 섬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재는가, 실제 우주선이 날아가는데 어디를 돌아 어떻게 오면 얼마를 갔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이 삼각형의 삼각비를 실제로 대입하면 이런 활용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활용 단원이 삼각형의 응용인데, 똑같아요. 양쪽에 이렇게 대칭 구조의 얘기는 끝이 났고 정규분포라는 특별한 아이를 배웠는데, 이 아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실장문에서는 어떻게 쓰는가 라는 걸 배우는 단원이 바로
이 통계적 추정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A부터 Z까지 이 통계적 추정에 대한 이론을 쭉 설명을 해줄 거예요. 한 번에 이해 안 될 겁니다. 한 번에 이해 안 될 건데, 자기가 책을 통해서 읽으려고, 이걸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또 강의 영상을 한번 보고, 또 읽으려고 애를 쓰고 강의 영상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몇 번째 정도 돌려보시면 이렇게 감이 오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를 대비한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다 어떤 이론적인 부분, 서울시에 있는 애들의 키를 쟀다고 하자. 그럼 걔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현실로 돌아와 보자. 진짜로 너희들이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해보자.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해보자, 니네가. 스스로가 내가 진짜로 서울시 공무원이야. 그 지하철 손잡이 같은 거, 이렇게 높이 같은 거, 이렇게 얼마로 할지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가능할까? 라는 겁니다. 가능할까? 서울시 인구 몇 명이야? 1000만 좀 넘잖아요. 넘나? 요즘에 또 줄었다는 소리도 있던데. 1000만 밑으로 내려갔다는 소리도 있던데. 여기 이런 신도시 때문에. 아무튼 1000만 명? 야, 1000만 명을 고사하고 그냥 서울시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키 이거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왜 못하게? 통계적 집단의 실제 그 별량과 그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가? 고등학생의 평균 키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 몇 만쯤 되지? 40만. 대략 40만. 학년당 대략 40만. 그러면 새 학년 합치면 120만.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120만. 자, 평균 키를 재보자. 그러면 한 학교가 우리가 256개 정도 고등학교죠. 서울시 안에 250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어요. 몇 명 파견할까? 몇 명? 한 학교에 몇 명씩 파견할까? 재는 사람, 적는 사람 해가지고 2명 파견하겠죠? 그럼 이 두 사람이 가서 한 학교에 보통 500명에서 600명 정도 있을 텐데, 500명, 600명의 키를 재서 보고하기로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학교당 얼마 걸릴까? 한 일주일 걸리지 않겠냐? 반별로 가가지고 여기 올라오세요, 재세요, 적고 막 전산하고. 그러면 이거 다 하는데 한 5일 걸린다 치면, 한 학교당 5일 걸린다 치면 255개 학교야. 열흘 걸리면 255일 걸려. 아니지, 2550일 걸려. 그지? 그럼 반으로 따지면 한 600 며칠 걸리네요. 600 며칠. 600 며칠이 걸려서 다 조사를 마쳤네? 다 조사를 마쳤네? 그럼 그 자료 어떻게 해? 600 며칠이 의미하는 바를 잘 생각해 볼래? 1년이 며칠이야? 365일. 2년이 며칠이야? 730. 730일.
한 2학년 졸업했네요. 내가 그 기를 쓰고 똥줄 타가면서 기를 쓰고 쟀던 자료들이 다 성인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다시 재야 될 애들이 올라왔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어. 한 학년 반 이상. 그럼 걔네들 가서 다시 재우면 되네. 얘네들 폐기하고 걔네들 재는 동안 얘네들 또 졸업해. 가능하겠냐고.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실제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러면 공무원을 한 1000명 내보내면 되잖아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고등학생 키 재려고 1000명이 각 학교로 2명씩 간다? 가능하겠냐? 안 되겠지. 1000명이 어디서 나? 그렇지 않아? 또 그러면 이게 각 학교, 고등학교는 그렇다 쳐. 그러면 니네가 시장이야. 시장이야. 우리 고양시만 해도 100만이야. 그럼 100만 명, 뭐 예를 들어서 집 크기 조사 이런 거 한다고 쳐봐요. 10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집의 평수를 조사한다. 그러면 열심히 조사하면 되냐고. 몇 명이 어떻게 불가능해요. 그거 다 조사하려면 한 10몇 년 걸릴 거고 10몇 년 동안 그 사람들 돌아가시거나 새로 태어나거나 이사 가거나 해요. 그러니까 통계적 자료는 사실은 몇만 단위가 넘어가는 이상 측량 불가입니다. 아시겠어요? 요즘엔 선거 다가오지. 선거철에 어느 당 찍으실 겁니까? 누구 후보 찍으실 겁니까? 조사한다고 쳐봐. 유권자 몇 명이냐고. 그 유권자한테 다 의사 조사한다고 생각해봐. 전화 걸어서. 그 전화하는 동안 다음 총선 다가와요. 이미 다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통계적 자료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의미에서 통계적 자료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해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통계적 추정이라 함은 이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거대한, 어마무시한 거대한 집단의 통계적인 평균이나 분산 표준편차 어떻게 구할 건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인 거야. 진짜 실제적인 거지.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창혁아, 전체가 다 못 구하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 부분적으로 나눠서 그런 거죠. 그렇지. 그걸 뭐라고 부를까? 일부만 꺼내서 본다. 분산은 그 용어가 아니잖아. 일부만 꺼내서. 일부만 꺼내서 본다. 아니, 되게 흔한 단어인데? 초성이 뭐야? 초성이 뭐야? 피읍? 비읍? 표본. 표본이라고. 그걸 표본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니네 뭐 표본 채집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게 장수풍뎅이의 모양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장수풍뎅이 쟤네들 생김새 다 다를 거 아니야. 그 중에 그냥 한 마리 잡아서 이게 장수풍뎅이가 가진 모습이야. 그걸 표본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모, 집, 단. 지금부터 이제 어미모자를 써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통계적인 자료들이 모두 모여있는 그룹을 모집단이라고 부를 거예요. 모집단. 거기에 별량이 X1, X2, X3 여기 사람 모여있는 거 아니야. 키면 키, 몸무게면 몸무게, 점수면 점수 이렇게 자료가 모여있는 거죠.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상상 속의 이야기들이에요. 상상 속의 이야기. 실제로 다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애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 있는 모평균인데요. 이름이 모집단의 평균이니까 모평균이겠지.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 모집단이 이제 x들의 집단이니까 x를 써서 ex, vx, 시그마 x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불가능하다고. 이걸 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상상 속의 산물이라고,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부분집합을 잡아서 숑 하고 꺼낸 이 아이를 표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본. 여기까지는 상식적이야. 다 못 구하니까, 예,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애들의 평균 키를 다 못 구하겠으니까 어느 학교에 가서 어느 반에 가서 그 반만 재자. 요 반을 표본으로 하여 모평균을 추정해 보자. 이런 스토리예요. 되게 상식적인 스토리야. 그러면 이 아이들의 평균, 여기 x1 들어갔고 x2 들어갔고 다다다다다 해서 xn명을 뽑았다고 치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표본을 얼마나 꺼낼 건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결정 요소잖아요. 이 표본 안에 들어있는 별량들의 개수, 이걸 지칭하는 용어가 뭘까? 용어. 표본 안에 들어있는 이 개수, 별량의 개수.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 이거 표본 개수 아니에요. 표본 개수 아니야. 표본의 개수와 표본의 크기를 구분해야 돼요. 일단. 이건 크기 n으로 정한 표본 한 개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표본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단어에 집단이 포함되어 있어. 표본이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이 별량을 쏙 집어든다고 해서 표본이 아니야. 표본이라는 건 이미 그 단어에 자신이 집단임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따라서 표본의 개수라고 말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애를 이렇게 해서 또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게 표본이 2개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표본 1개 안에 들어있는 별량의 개수를 크기라고 불러요.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갔어. 표본 채집을 하려고 어떤 학교에 갔어. 그 학교에 가서 반 하나를 잡았어. 3학년 1반을 잡았어. 3학년 1반을 잡으면 3학년 1반 학생 수가 예를 들어 30명이다 라고 하면 표본의 크기가 30인 표본 1개를 잡은 거예요. 개하고 크기하고 구분하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얘기. 그러면 한번 상상해봐. 얘네들 평균 구했다 치자. x1 더하기 x2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xn 나누기 n 이렇게. 정작 수업을 들어야 될 한 놈은 또 졸립고 환장하겠다. 와, 두 놈은 안 나타나고 내가 이것들을 데리고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다. 자, 이 평균의 이름은 용어. 오늘 한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책을 보면서 용어들에 예민하게 공부를 하라고 그랬어.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용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금 벌써 중요한 용어, 표본의 개수와 표본의 크기 구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모집단,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이 다 용어예요.
예, 그럼 표본 한 개를 꺼냈어. 그 표본 안에 있는 모든 별량들을 다 더하여 평균을 냈어. 이 아이의 이름은 표본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 평균 나오지, 그래. n개하고 다 더했고 나누면 표본 평균 나오지. 그러면 희원아, 표본 평균이 얼마가 딱 나왔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3학년 일반 아이들의 평균 키를 쟀는데 176.3이 나왔어. 176.3이. 아, 그러면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평균 키는 176.3이네. 자, 이 말 맞냐? 왜 안 맞아? 전체적으로 이게 표본 안에서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모집단에 있는 이 평균을 대변한다 라고 누구도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지. 그잖아. 당장에 그 반이 남학생만 있는 반이면 그렇잖아. 남학생만 있는 반을 들어가서 재놓고 그 평균으로 모평균을 대체한다고? 대한민국 전체 고등학생은 남녀가 반반씩 섞여 있는데? 또 3학년 일반이 하필이면 농구 특성화고야. 농구 특성화 반이야. 그래갖고 그 농구 특기생으로 갈 애들만 모여있는 반이야. 평균 196점 얼마 나오겠지. 오,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평균 키는 192.4입니다. 전 세계가 놀랄 거예요. 어느 한 나라의 고등학생의 평균 키가 192라고 그러면, 예. 그지?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소리.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질문. 어떻게 하면, 이제 이 표본 평균이 모평균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 지금 말한 오류 때문에. 이걸 오차라고 그러지, 오차. 그러니까 이 오차 때문에 상식적으로 A씨 표본 평균 재놓고서 그 모평균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안 되지. 자, 어떻게 하면 모평균을 대체해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편적이어야 돼. 표본을 뽑을 때 보편적으로 뽑아? 그러니까 뭐 농구 아까 말씀하신 농구 특성화구나. 거인증 학생이 없는 학교. 그건 내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럼 만약에 수능 점수라고 해보자. 모의고사 9평 모의고사 점수라고 해보자. 그렇게 말하면 어디가 보편적이야? 어떤 학생들이 보편적이야? 일반고 학생들 인정이죠. 일반고 내에도 백석고, 저연고, 정발고 다를 텐데, 그렇지 않아? 보편적으로 점수 같은 경우 보편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그럼 기준이 모호해. 범위를 점점 넓히다. 그거를 이제 범위를 넓힌다가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돼요.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되는데, 표본의 크기는 점점점 커지다 보면 결국 모집단 사이즈 되겠지. 그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사실 인력 때문에 표본의 크기를 무한정 확장하는 건 좀 어렵다라는 거지. 돈도 많이 들고.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본 1, 표본 2,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3학년 1반 했으면 2학년 6반에 가서 다시 크기 n짜리 표본을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표본 평균이고 여도 표본 평균이니까 이걸 표본 평균 1 이렇게, 이걸 표본 평균 2 이렇게 해서 이 둘을 평균 내. 평균의 평균을 내는 거지. 그럼 보정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농구 특성화반을 실수로 잴 수도 있지. 잴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집단에 갔는데 이번에 뭐 할까? 좀 미숙한 미발달? 발달 미숙? 아이들 반에 가서 잴 수도 있는 거잖아. 우연히 뽑다 보면. 그럼 그 둘을 평균을 내면 중앙으로 모이지 않을까? 어? 너무 극단적인 두 개지. 그래서 더 뽑으면 표본 3, 표본 4, 표본 5, 표본 6 이렇게. 그래서 평균을 내면서 1차 보정이 한번 일어나고, 응? 평균이란 게 그렇잖아. 극단적으로 큰 애와 작은 애 사이를 이렇게 메꾸는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서 1차 보정이 되고 그 평균들의 평균을 내면서 다시 한번 2차 보정을 하는 거지. 평균의 평균을 낸다고요. 그럼 아까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 약간 그런 거 비슷하고, 학교마다 모의고사 평균이 다르니까 그 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모의고사 평균을 구해요. 다른 학교도 모의고사 평균이 나올 거니까 그 평균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가상의 집단을 하나 만드는데 뭐냐면, 아니다, 이거를 할 일이 아니구나. 가상의 집단. 그 가상의 집단의 이름은 표본 집단이에요. 표본 집단. 모집단? 표본 집단. 가상의 집단을 하나 만드는데 지금 우리의 가정이 옳음을 확인해 보기 위한 가상의 행동이야. 뭐냐면 여기에 뭘 모아 놓느냐? 이걸 모아 놓는 거예요. 어떤 표본의 평균값. 또 다른 표본을 하나 꺼내서 평균값을 하는데 이걸 다 해본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 여기서 크기 n을 정해서 크기 n을 정하는데 원칙이 뭐냐면 순서가 모두 다름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1, 2, 3, 4, 5반과 5, 3, 4, 2, 1반을 다른 집단으로 보는 거야. 다른 표본으로 봐. 그리고 중복 허용. 그러니까 1, 2, 3, 4, 5반, 1, 2, 3, 4, 6반 다른 표본이야. 중복을 허락하고 순서를 고려하여 뽑은 모든 집단의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을 다 여기다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이건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거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았더니 역시나 예상한 대로의 결과를 얻었어요. 그게 뭐냐? 자, 이거 x바 뭐라고 읽었지 아까? x바 뭐라고? X바 1. 아니 x바의 이름 표본 평균이에요. 예, 얘 이름이 표본 평균인데 그 표본 평균을 전수조사한 대상에 대하여 표본 평균의 기대값을 구한 거예요. 근데 기대값은 평균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 걸 피하려고 한 거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는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야, 얘가. 알겠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했더니 역시나 예상대로 이 결과를 얻었어요. 모집단의 평균과 같더라. 수학적으로. 그러니
이 집단을 못 구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표본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을 다시 한번 평균 내면 모집단에 가까워지더라 라는 걸 얻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분산은 어떨까? 자, 이제 질문. 필영아, 얘 이름이 뭐일 것 같으냐? 이걸 어떻게 읽을 것 같으냐? 예상해봐, 네가. 얘 이름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그럼 이 아이의 이름은? 이거예요. 표본 평균의 분산. 너희 세대가 이 용어에 되게 위태로운 이유는 너희는 조금이라도 긴 단어가 보이면 앞, 뒤를 따서 축약어를 만들려는 경향성이 있지. 예? 그러니까 얘를 표본 분산 이렇게 부르기가 쉬운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용어예요. 전혀 다른 용어. 이 아이의 이름은 표본 평균의 분산 한 글자도 떼놓으면 안 돼. 왜냐면 진짜로 표본 평균들, 얘네들 이거 표본 뽑아가지고 평균 내고 표본 뽑아서 평균 낸 이 평균들을 자신의 별량으로 사용한 집단의 분산을 구한 거야.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단어 하나도 줄이지 마세요. 그나마 표본 분산이란 단어가 없으면 써도 되겠지만 표본 분산이란 건 전혀 다른 용어로 존재합니다. 정의로. 그러니 다소 길더라도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꼭 지켜줘야 돼요. 이 단어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시그마 x 바 이렇게. 그리고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모분산보다 좀 작아요. 모분산보다 좀 작습니다. 얼마나 작냐면 표본의 크기, 아까 n이죠, n. 그 n으로 모분산을 나눠준 만큼, 다시 말해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작아집니다. 표본 분산은 모분산보다 작아져요. 근데 얼마나 작아지냐면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만큼 작아져요. 당연하게도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x가 되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얘들의 이름은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예요. 이해가 되죠? 그 마지막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꼭 지켜줘야 돼요. 표본 표준 편차 아니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리고 공교롭게도 표본 표준 편차라는 용어도 있어요. 당연하지. 그것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혼란이 한번 오게 돼 있어요. 요 다음 단원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입력할 때 이거 표본 평균에 하는 거랑 표본 어쩌고 하는 거랑 다른 거니까 내가 풀네임으로 꼭 기억하고 있어야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정규분포랑 관련 있는 얘기라고 그랬죠. 모집단이 이제 X로 표현되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표현을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할 텐데 신비롭게도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당연히 얘도 정규분포를 따르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얘는 정규분포에 가까워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들고 이 녀석을 얘기할 때 어떻게 되냐? 여기 보세요. 이건 모평균이죠. 모평균. 그럼 여기에 와야 될 놈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 와야 되는데 그게 얘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m은 그대로 같이 써도 됩니다. 같이 써도 되고, 그리고 얘의 이름은 모분산인데요. 모분산. 얘의 이름은 표본 평균의 분산이거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다고 그랬냐면 요렇게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 요렇게 된다.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이걸 내가 들고 있으면 얘를 이렇게 표본 집단을 요렇게 바꿔서 사용하면 된다. 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는 요렇게 기억을 하면 딱 좋은데, x가 이렇게 생긴 i였다면 x반은 똑같은 m을 두고 요렇게 생기게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가 작아지니까요. 표준편차가 작아진다는 건 얘네가 좁고 높아진다는 걸 뜻해요.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통계적 추정에 이제 표본을 뽑았다. 표본을 뽑아서 조사한 결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얘기를 할게요. 여기 이름이 진짜로 뭐냐면 모 평균의 추정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추정. 추측이랑 비슷한 말 아니에요? 추측에 좀 더 전문가. 그렇지. 바로 그거야. 찍는다야. 추정은 모평균이 얼마인지를 찍어본다라는 말에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이야. 얼마나 있어 보이냐? 봐봐. 내가 니네들 그 고등학교에 딱 가가지고 애들을 쓱 둘러본 다음에 평균 몸무게가 뭐 한 62kg 나오겠네. 이렇게 하면 신뢰가 가냐? 내 말에? 안 가지. 이건 정말 그냥 찍은 거잖아. 정말 찍은 거잖아. 이런 다음에 65kg, 64kg? 64.5kg? 이렇게 되겠네. 이게 추정한 거야. 근데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추정이지. 근데 딱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 10명 학생 자기 몸무게 좀 불러봐. 그런 다음에 막 적어. 그러더니 뭐라고 끄적끄적 막 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고등학교는 평균 몸무게가 62.3kg에서 65.2kg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 정도 되네요. 이렇게 말하면 어때? 믿음이 가지. 왠지 있어 보이지 않아? 일단 끄적끄적 되는 행동부터 이렇게 뭔가 범위를 정한 다음에 요 안에 모평균이, 니네 학교의 모평균이 요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그러면서 확률까지 내 얘기를 하는 거야. 확률이 95% 돼. 지금 내 말이 틀릴 확률이 5% 정도 돼. 내 말이 맞을 확률이 95% 되고. 이렇게 말을 하면 확 신뢰가 가죠. 뭔가 전문가가 한 얘기 같잖아. 아까 뭔가 이렇게 대상도 가지고 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 보이게 찍기 정도가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그런 다음에 방금 전에 한 행동 잘 생각해봐. 방금 전에 한 행동 여기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 니네 학교에 갔어. 내가 니네 학교에 가서 거기 10명 학생 자기
자기 몸무게 좀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종이에다가 끄적끄적 됐던 내용이 뭘까? 종이에 끄적끄적 됐던 내용이 뭘까? 뭐 일단 첫째로는 당연하게 그 10명의 몸무게를 평균 낸 거겠지. 뭐 내가 실질적으로 10명이라고는 했지만 그게 5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크기를 정한 다음에 표본 평균을 하나 구한 거예요. 표본 평균.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기 한 다음에 표본 평균을 하나 구해. 그 다음에 종이에 쓴 내용은 뭐냐면 그 다음 종이에 쓴 내용은 그 표본 평균에서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 여기서 말하는 이 루트 n은 뭐냐면 방금 전에 10명 나와보세요의 그 n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보통은 제곱수로 뽑아요. 표본을. 보통은 9명만 나와보세요 내지는 25명 나와보세요 16명 나와보세요 이렇게 해. 그래서 그러니까 저게 루트 하면 딱 요게 정수되게 한 다음에 분의 시그마. 예. 요거는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 이 계산을 한 거예요. 이 계산을. 그리고 이게 이제 아래쪽 하한선이고 상한선은 똑같은 행동에서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부른 숫자가 이걸 계산한 값과 이걸 계산한 값을 하한선과 상한선으로 해서 요 사이에 모평균이 놓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믿으니까 이럴 확률이 95%의 신뢰도로 작동한다. 이렇게 95%의 신뢰도로 작동한다. 뭘까? 이 황당무계한 계산은? 이 황당무계한 계산은 뭘까? 이해 안 될 거예요. 잘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이해 안 될 건데 언젠가 한번 빡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이거 봐요. 야, 지금부터 뭐 논리 따지려고 하지 말고 내 말이 옳은가 그른가 그것만 판단해. 그것만. 아까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건 안 따르건 간에 표본집단은 정규분포가 된다고 그랬어요. 정규분포가. 이 정규분포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아니다. 이 정규분포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뭐 당연하게 정규분포처럼 생겼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 평균 M,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는 이 녀석의 실제 넓이를 구하기 위해 얘를 표준화하겠죠. Z로 표준화하겠죠. 그러면 여기 평균은 0으로 바뀌고 이제 1, 2, 3, 3.5, 1, 2, 3, 3.5 이렇게 가는 애가 될 거예요.
그러면 표에서 너희들 지난번에 나눠준 표 갖고 있냐? 안 갖고 있지? 여기에 넓이를 양쪽으로 넓이를 0.95가 되도록 잡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표에서 한쪽이 0.475가 되면 다른 한쪽까지 반대쪽까지 2배가 되니까 0.95가 되거든. 창아가 어떻게든 힘을 좀 내봐. 네. 지금 서 있기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가 0.95. 그러니까 표에서는 0.475를 찾으면 돼요. 절반이 0.475가 되는 Z값을 찾아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1.96이라고 써 있어요. 왜요? 실제 넓이가 0.475 되는 Z값이 1.96이야. 표에 네 책 맨 뒤에 0.475를 찾아보면 Z가 1.96이라고 나와. 그럼 반대쪽 마이너스 1.96이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 말 P 마이너스 1.96 Z 1.96이 0.95이다 이 말 맞아? 맞는 말이 돼요. 알겠어요? 아니 여기를 지금 내가 찾아 놓은 게 그거라고. Z에서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의 넓이를 구해봤더니 0.95가 나와. 근데 연속 확률 분포에서 이 넓이는 곧 확률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Z값이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은 0.95이다 이렇게. 그런데 요 녀석은 이 줄은 이 Z가 사실은 얘를 표준화해서 오네죠. 표준화. 그럼 여기 있는 X바가 Z가 되는데 어떤 표준화의 식이 있었냐? 이런 거예요. Z는 X바에서 자신의 평균을 빼고 자신의 표준 편차 바로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어 주어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1.96에 요 Z 대신에 X바 마이너스 M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96 이렇게 해도 0.95라는 사실이 그대로 유지돼요. 왜냐면 나는 여기 있는 Z를 이걸로 바꿨을 뿐이니까. 표준화. 그럼 이게 표준화되기 전 상태인 거야. 그럼 이대로 계속 등치 변형 해나가면요. 이 루트 n분의 시그마 양수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으로 각각 올려줄 수가 있죠.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한 것이 0.95이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 식에서 다시 등치 변형. 이 x바를 세 변에서 동시에 빼주면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하고 그럼 얘만 남겠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한 내용이 0.95이다. 나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단 한 개의 등식도 내 맘대로 변화시킨 적이 없어요. 다 등치 변형만 하고 있는 겁니다. Z가 표준화되기 전 이 모양이고 여기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여기로 이렇게 곱해졌고 세 변에 모두 x바를 빼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변에 모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 부동호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서 얘 마이너스 붙인 게 왼쪽으로 오면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m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시그마가 되고 는 0.95이다. 네, 단 한 줄도 임의 변화 없이 등치 변형만 한 거예요. 그런데 요 최종식 있죠. 요 최종 이게 식인데 이 식을 우리말로 읽어보면, 아니 식을 우리말로 읽을 수 있잖아. 우리말 문장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런 거지. 주어가 모평균 2야. 모평균 2. 주어가 모평균 2고 수런은 확률이 0.95이다야. 확률이 0.95이다. 그러면 주어와 수런은 결정이 됐지. 모평균이 확률이 0.95이다. 그럼 그 중간에 들어갈 뭐라 그러냐? 목적절이라 그러나? 뭐뭐뭐뭐 할. 목적절. 모평균이 뭐뭐뭐뭐 할 확률이 0.95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적절이 뭐냐면 모평균이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존재할 확률이 0.95이다. 이거예요. 내가 아까 니들한테 얘기한 그 말 그대로라고. 자, 다시 한번 정리. 그러니까 나는 이 식, 정규분포로부터 출발한 이 식을 근거로 가져와서 얘 이름이 뭐지? 얘 이름이?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 그러니까 거기 25명만 학생 나와보세요. 이런 다음에 각자 몸무게 좀 불러봐. 그러면 25개를 부르면 쭉 받아 적은 다음에 평균을 딱 내. 그 평균에다가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25분의 시그마,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표본 평균에다가 빼기 얼마, 더하기 얼마를 하는 거야. 그럼 두 개의 숫자가 나오겠지. 작은 수 하나, 큰 수 하나. 아, 니네 모평균은 요 숫자하고 요 숫자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조사관이 한 행동, 끄적거리면서 한 행동이 바로 이 두 값을 계산하는 거다. 표본 평균을 얻어내고 이 두 값을 계산하는 거다. 라는 거야. 실제적으로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모평균이 요 숫자와 요 숫자 사이에 존재할 확률이 0.95이다를 구해놓고 출발하는 식이라서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럼 원래 이쯤까지 이렇게 자기가 잘 알아듣고 오고 또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러면 방금 내 말 중에 모순이 하나 있음을 알게 돼요. 내 말 중에 아주 큰 모순이 하나 존재함을 깨달을 수 있어요. 뭘까? 지금 내가 말한 거 중에 선생님 이상한데요? 하는 거. 저 0.95로 얘기했어요. 그대로. 0.95는 여기서 출발했다니까. 이 넓이를 확률을 0.95로 해놓고 출발했다니까. 내 말의 모순은 이 조사관이 여기다가 뭔가 끄적거렸다라고 했는데 그 끄적거림의 행위 중에 나올 모순적 행동이에요. 스물다섯 명 나와. 몸무게 불러. 그리고 평균 냈어. 여기까지 문제가 없지. 숫자가 불러질 거고 다 더할 거고 나누기 25를 할 테니 이게 나오는 건 문제가 없어. 그리고 루트 n 할 때 그 n이 25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걸 5분의 1로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근데 이거 뭐냐고. 이거 제 이름은, 얘 이름은 모표준 편차예요. 이름이 모표준 편차야. 그럼 모표준 편차라는 건 아까 우리 앞에서 봤지만 얘란 말이에요.
응? 얘란 말이에요. 얘. 지금 우리 여태 얘기하고 있는 게 뭔 줄 알아? 이거 못 구한다야. 이거 못 구하고 이거 못 구하고 이거 못 구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니 이놈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다라는 걸 찍어보자는 거거든. 근데 그걸 찍으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얘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게 말이냐고. 얘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모든 별량에서 평균을 다 뺀 다음에 제곱을 하고 그걸 다 더해서 평균 내는 거. 즉 편차 제곱의 평균인 분산이 나오고 그 분산의 루트를 씌워야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표준 편차의 원재료가 얘라는 거야. 얘가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애라고. 이게 완전 모순이죠. 근데 쟤가 있었는데도 못 구했지. 얘가 왜 있어? 얘 못 구한다니까. 못 구해서 찍는 거라니까. 지금 X반은 모평균이 아니야. 표본 평균이지. 25명 나와보세요 했잖아. 근데 모평균이랑 표본평균이랑 똑같아. 이럴 줄 알았어. 모평균과 표본평균은 결코 같지 않다고. 내가 용어 똑바로 하라 그랬지. 얘 이름이 혹시 표본평균이니? 아니, 제 이름은 표본평균의 분산이지. 표본평균의 기대값, 표본평균의 평균이라고. 알겠어? 내가 25명 나와보세요 하고 평균을 구한 건 M이 아니고 X바를 구한 거라고요. 표본 한 개의 평균을 구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식을 보시면 내가 25명 나와보세요 평균을 구했어. 그건 X바라니까 M이 아니고. 그럼 이 X바를 가지고 적당한 숫자를 빼고 적당한 숫자를 더해서 이렇게 레인지를 만들어서 이 안에 모평균이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모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이 95%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데, 문제는 그 적당 숫자를 빼고 적당 숫자를 더했다라고 할 때 이 만드는 그 적당 숫자가 1.96은 Z값 나오는 거니까 문제 없어. 루트 n도 방금 전에 내가 크기 뽑으니까 25명 뽑았으면 여기가 5분의 하면 되고 16명 뽑았으면 여기가 4분의 하면 돼. 문제는 이거라고, 이거. 모표준 편차인데 얘 이름이 모표준 편차는 뭐가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애냐면 모평균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애예요. 근데 모평균은 몰라갖고 찍고 있는 중이잖아. 세상에 이런 모순이 없다고. 모평균을 몰라서 구간을 구하고 싶은데 그 구간을 구하려면 모평균이 필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이때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이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표본 표준 편차예요. 표본 표준 편차.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살짝 지우고, 이거 지금 내가 표본을 하나 꺼냈지? 네. 하나 꺼내서 거기에는 n개의 별량이 들어있고요. n개의 별량이 들어있고 걔네들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표본 평균이 됐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희로 얘기하면 25명 나와 해서 몸무게를 평균 낸 거지. 이 안에서 다시 분산을 구해보는 거예요. S제곱이라고 해요. 약간 넓적하게 쓴 S제곱이라고 하는데, 저 별량 X1에서 X바를 빼는 거야. 제곱을 하고. X2에서 X바를 빼는 거야. 제곱을 하고. 점점점 더하기 XN에서 X바를 빼서 제곱을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별량에서 다 평균 빼서 편차 제곱을 한 거지. 그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데 상식적이라면 이거 얼마로 나눠야 되냐?
n으로 나눠야 되지. 근데 수학자들이 재밌는 걸 발견했다고. 발견한 게 아니라 계산해낸 거지. 뭘 발견해냈냐면 이 아이를 n으로 나누지 말고 n-1로 나눠서 n-1로 나눠서 사이즈를 좀 키우면 사이즈를 좀 키우면 이 아이의 이름이 표본 분산인데 표본 분산 아까 표본 평균의 분산하고 구분하라는 그 이 하나 안에 요 집단 안에서의 분산을 표본 분산이라고 그래요. 이 표본 분산은 구하는 법이 편차 제곱의 평균을 내는데 그 평균을 구할 때 진짜 개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뽑은 개수보다 하나 작게 나눠요. 이렇게. 그러면 이 표본 분산이 뭐랑 비슷해지냐면 시그마 제곱과 비슷해짐을 계산으로 얻어냈어요. 비슷해진 점은 값이 비슷해. 값이 비슷해. 한마디로 너무 비슷해서 대체할 수 있다고. 모분산은 못 구한다며. 모분산은 못 구하는데 표본 분산을 구하는 과정에서 n으로 나누지 말고 n-1로 나누면 모분산과 거의 유사한 값이 나옴을 알았다고. 그러니 그거에 루트를 씌운 아이 이름이 표준 편차겠죠. 표본 표준 편차겠죠. 이 표본 표준 편차를 뭐로 대체할 수 있다? 모 표준 편차로 대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까 내가 손바닥에다가 끄적거리던 내용, 그 끄적거리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25명 나와보세요, 몸무게 불러보세요 하고 평균 구했지? 그럼 그 25개의 별량을 에서 이 표본 평균을 하나씩 빼서 다 제곱을 해. 다 제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해. 그리고 얼마로 나누냐면 24로 나누는 거예요. 왜 24죠? 아, 그거 유도하려고 하면 또 다시 또 뭔가 그 대학 과정에 있는 무언가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일단 받아들여야 돼. n-1로 나눈다를. 표본 분산이나 표본 편중 편차를 구할 때는 n-1로 나눈다. 그러니까 아까 25명 평균 냈잖아.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 n이 25잖아. 그러니까 분산을 구할 때는 24로 나눈다. 그러면 표본 분산이라는 값이 하나 얻어지는데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표본 표준 편차가 나오는데 그 표본 표준 편차를 여기다가 넣어도 좋다. 로 대체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 투성이라서 이 안 되는 거를 되게 만들려는 노력이야. 응? 모평균을 못 구해서 찍어보려고 했는데 그 찍으려는 그 숫자의 계산에 못 구하는 모 표준 편차가 필요해. 그래서 모 표준 편차를 어떻게 하면 가장 근사값으로 얻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봤더니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하면 가장 유사하게 쓸 수 있는데 표본 표준 편차를 약간 뒤틀어서 구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뒤틀어서 구해야 된다. 나눌 때 n-1로 나눈다 정도? 그러면 이제 여기 넣을 숫자, 여기 넣을 숫자, 여기 넣을 숫자가 다 마련이 됐으니까 이제 x바로부터 이렇게 레인지를 구해서 그 사이에 모평균이 놓일 확률이 0.95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만 더. 자, 요 상황을 내가 다른 이해의 방향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해 줄게요. 잘 들어봐. 자, 각자 니네들 학교가 있어. 니네들 학교에 학생의 평균 키라는 게 있어. 평균 키라는 게 있어. 그런데 얘를 못 구해. 존재는 하는데 알 수가 없어. 다 조사를 해야 돼서. 그래서
지금 이런 정규분포가 가상의 정규분포인 거예요. 아니, 가상이 아니고, 뭐라 그래. 존재하는데 안 보이는 애. 유령. 투명. 투명인 거야. 그래서 얘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건 니네 학교에 가서 야, 16명 나와봐. 16명 나와봐. 그런 다음에 니네 키를 다 재는 거야. 16명의 평균 키를 재는 거야. 그럼 그 아이는 얘일까? 아닐 거야. 그런데 얘 근방 어디에 있는 값일 것은 분명해. 왜냐면 정규분포니까요. 정규분포는 평균 주변에 다 오밀조밀 모여 살아.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16명 뽑아서 평균을 내면 얘는 얘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지 않을 거야. 그걸 믿는 거야. 그걸 믿어서 수학적으로 여기서부터 팔을 펼치는 거예요. 나라는 건 이제 표본 평균. 나는 모평균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사 모평균이어도 모평균이라는 확인은 할 수 없다. 인 거야. 근데 나로부터 내가 이렇게 팔을 벌리면 내 안에 진짜 모평균이 들어와 있다. 라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로부터 요렇게 팔을 벌리면 내 안에 모평균이 들어와 있다. 근데 그걸 확신해? 확신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짓을 100번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16명이 이 16명이 아니고 저쪽에 가서 야, 거기 여학생 16명 나와봐. 이런 다음에 얘네들 키를 잰 거야. 키 평균을 구해. 그 걔네들의 키가 여기 와 있네. 여기 와 있고 거기로부터 다시 똑같은 길이의 팔을 딱 벌리니 내 안에 지금 모평균이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지. 요렇게 되는 행동을 100번 하면 95번은 내 팔 안에 얘가 걸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신뢰도 95%의 이야기야. 확률이지. 그럼 내가 이거 뭐 구한 거, 아이고, 어디 갔어? 좀 전에 지웠네. 네, 뭔가 저렇게 하니까 좀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신뢰도라는 건 확률 얘기를 하는 거야. 확률 얘기를 100번 하면 이걸 이제 위험률이라고 그러는데 5번 정도는, 100번 하면 5번 정도는 어떤 반에 가서 16명 나와 그랬는데 떡대들이 나온 거야. 떡대들이 나와. 그래가지고 걔네들 키가 이렇게 걸린 거야. 이렇게. 7번째 표본을 구했는데 7번째 표본이 여기에 걸린 거야. 거기서 팔을 딱 벌려봐야 걸려, 안 걸려? 안 걸렸지. 예, 이거는 이제 실패를 한 거죠. 이거 위험률 5%라고 해요. 100번 중 5번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진짜 조그만 애들이 걸려가지고 평균이 여기 잡혀. 10번째 평균은 여기 잡혔어. 여기서 이렇게 팔을 벌려봤더니 모평균이 내 안에 안 들어와. 이런 일이 100번 중 5번은 일어날 수 있다. 알겠냐? 이 얘기를 식으로 쓰면 신뢰도 95%로 추정한 모평균은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얘기예요. 이게 내가 8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야. 나라고 얘기한 건 바로 x바를 얘기하는 거고, x바를 중심으로 오른쪽 팔, 왼쪽 팔, 벌리는 간격이 바로 이 간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신뢰도를 좀 높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100번) 중 한 번만 빠져나가고 100번 중 99번은 내 안에 걸리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걸릴 만한 애들만 조사하는 거야. 자꾸 그 집단을 건드리려고 그러지 말라니까.
표본은 무작위로 뽑는 게 원칙이야. 표본을 내가 볼라가면서 뽑으면 요즘에 선거 그 여론조사 같이 나와. 우평균의 범위를 넓게 하는 그 말이 안 되죠. 아니야, 그 말이야. 팔을 많이 벌리면 되잖아. 내 안에 모평균이 걸린다 그랬는데 내 팔이 짧아서 이렇게 하면 모평균이 막 바깥으로 벗어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팔을 길게 벌리면 그만큼 나한테 모평균이 들어와 있을 확률이 넓은 거 아니야? 높아지는 거 아니야? 예. 벌리면 돼요. 더 벌리면 x바 마이너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그 정규분포에서 계산이 시작됐잖아. 여기를 0.95로 만드는 양쪽 값이 1.96 마이너스 1.96이었거든. 이걸 0.99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더 벌리게 되잖아요. 그 값이 z 값이 찾아보면 2.58이야. 2.58 0.99로부터 계산을 시작하면 이 계산식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신뢰도 99%로 추정한 거. 이게 신뢰도 95%로 추정한 거. 이 두 식을 결과적으로 외워야 한다.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 하시는 김에 신뢰도 100%로 하시지 그랬어요. 불가능하지 않아. 가능해. 신뢰도 100% 가능해요. 내가 정발고의 평균 몸무게 모평균 추정해볼까? 신뢰도 100%로? 정발고의 평균 몸무게는 0g에서 2톤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0g에서 2톤 사이에 니네 우평균이 있어 라고 하면 신뢰도 100%예요. 이게. 다만 쓸모가 없죠.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쓸모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전 세계 평균 몸무게도 가능할걸 이거? 전 세계 인구의 평균 몸무게는 0g에서 2톤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신뢰도 100%의 단어예요 이거는. 근데 다만 쓸모가 없는 거야. 우리가 모평균을 왜 추정해? 모평균을 왜 추정하냐면 요 정도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니까. 저 엘리베이터 하중을 몇 킬로그램까지 버티게 해야 되지? 저게 10인승인데 몇 킬로그램까지 버티게 해야 되지? 이런 거 결정할 때 그게 쓸모 있는 범위 구간에서 추정이 돼야 되는데 0g에서 2톤이 무슨 쓸모가 있냐고. 아무 쓸모가 없지. 그러니까 신뢰도는 무작정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구간이 쓸모가 있으면서 신뢰도가 높은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99%와 95% 중에 누굴 더 많이 쓰냐? 95%를 더 많이 써요. 왜냐? 틀릴 확률은 좀 더 있어도 이 구간이 좁혀지면서 쓸모가 더 많아지니까. 이해하겠냐? 네, 여기서부터 여기를 믿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신뢰 구간의 길이만을 따질 때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되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돼. 얘에서 얘 빼봐. 얼마나 오나. x바가 지워지면서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한마디로 신뢰 구간의 길이 얘기를 할 때는 표본 평균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로 얘기하면 요 구간의 길이나 요 구간의 길이나 다 똑같은 길이죠, 이거. 예, 요 길이에요, 요 길이. 요 구간의 길이나 여기서 잡아놓은 구간의 길이는 다 똑같을 수밖에 없죠. x바의 가운데 있는 x바의 위치만 달라질 뿐.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건 2배의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이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용어들하고 이론 정립까지 내가 그랬잖아. 이거 첫 번째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세상에. 내가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하고 이해 못하고 졸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지금 담아놓을 이야기는 다 담아놨으니 책으로 공부하시고 다시 영상 보시고 책으로 공부하고 영상 보고 요거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빡 하고 이렇게 또 문제 풀다가 빡 와요, 이게. 아,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그 순간이 오기를 기대하며 통계적 추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